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패를 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예시와는 달리 우리의 실패가 거액의 손해를 초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셀카를 찍던 여성이 실수로 고급 전시품을 6개나 깨트린 경우처럼 말이죠. 흥미가 좀 생기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커트 러셀. 영화배우 중에서도 실수로 거액의 손해를 초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더 헤이트풀 에이트에서는 배우 커트 러셀이 기타를 깨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틴 박물관은 1870년 제조된 희귀한 기타를 촬영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기타의 가격이 무려 40만 달러나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배우 제니퍼 제이슨 리가 연주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기타였습니다. 예정으로는 타이밍에 맞춰 기타를 가짜로 바꿔치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사실을 러셀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는 진짜로 기타를 부숴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6개의 기타는 쓰여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부서진 기타에는 4만 5천만 달러의 보험만이 들어있었죠. 박물관 측은 기타를 복구하기 위해 부서진 파편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복구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사건 이후 박물관은 촬영용 제공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손실 13억 2,700만 달러의 사건. 이는 화성 궤도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 나사가 쏟아부은 금액입니다. 이 우주선은 화성의 기후를 조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1999년 11월 우주선은 계산착오로 인해 화성의 대기권에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연구자가 계측 단위를 파운드에서 미터로 변환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네요. 모나코의 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나코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이 타는 고급 차량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혹시 이런 곳에서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 손해가 막심할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사고 말이죠. 희생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벤틀리 아주르, 페라리 F430, 포르쉐 911, 에스턴 마틴 라피드였습니다. 모두 수십만 달러가 넘는 차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벤틀리로 그 가격이 40만 달러였습니다. 사고 피해 차량의 총액은 180만 달러에 이르렀죠. 사고를 일으킨 것은 벤틀리를 타고 있던 사람으로 벤츠와 먼저 접촉사고를 낸 후 페라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호어 허블러. 모건 스탠리의 투자자였던 호어 허블러는 무려 9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는 저당 대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2006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세계 규모의 경제 위기로 2007년 중반까지 집값이 급락하며 주택담보대출도 하락해버리고 말죠. 모건 스탠리는 3개월 만에 78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조금 더 빨리 인정했다면 회사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어는 그런 문제들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퇴직하였고 회사로부터 1,000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서도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미즈호 증권. 가끔은 아주 사소한 결정이 대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2003년 일본 미즈호 증권은 도쿄 증권거래소 제이콤에 한 주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한 주의 가격은 61만 엔이었는데요. 그런데 거래를 담당했던 중개인들의 실수로 그만 61만 주를 1엔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의 40배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미즈호 증권 측에서 취소 요청을 했지만 도쿄 증권을 통해 거래가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이 실수로 미즈호는 3억 4,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가티 수몰. 2009년 11월 우연히 한 구경꾼이 옆을 지나가는 고급차 부가티 베이론을 영상에 담게 됩니다. 부가티의 운전수가 갑자기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빠져서 220만 달러짜리 차를 수몰시켜 버렸습니다. 운전수는 옆에 펠리칸이 보여서 그쪽으로 시선을 빼앗겼고 휴대전화를 꺼내려던 차에 방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법률 전문가가 영상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 어디에도 펠리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가 보험금 사기를 목적으로 저지른 짓임을 인정했고 1년간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차고에 박아버린 소년. 현재 인터넷상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2006년에도 그런 일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SUV를 남편의 페라리 주차장에 박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저마다 이야기가 달라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모두 여성 운전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고 소문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은 진짜였는데요. 실제 운전수는 여자가 아닌 아칸소주 출신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신경 쓰느라 길에서 벗어나 버렸고 결국 차고에 부딪히고 만 것이죠. 그 차고에는 가여운 페라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 2대의 차와 오토바이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손해액은 2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셀카 때문에 부서진 예술품. 저도 가끔은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의 실수로 20만 달러의 손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불운하게도 이런 사건이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관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성이 한 전시품 근처에서 셀카를 찍다가 넘어져 작품 하나가 쓰러지고 이어서 다른 작품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여성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미술관 직원의 관리 소홀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비도 없었을 뿐더러 보호유리도 없었죠. 말이 나온 김에 미술관 소장품이 파손된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대만 출신의 이 남자는 단지 회화를 지나갔을 뿐 셀카를 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음료수를 그림에 쏟아버리고 말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넘어지면서 남자가 주먹으로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그림은 파올로 포르포라의 350년 전 작품으로 15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악의 없이 실수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의 책임자는 남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캔자스의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서는 상을 깨뜨린 남자의 부모에게 13만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사고 며칠 후 가족들은 수십만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미술관 측이 전시품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다며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AOL. 비록 대기업이라도 가끔은 화려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1월, AOL은 많은 전문가들이 낮은 감정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워너를 1640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2001년, 기업은 경영 파탄에 빠졌고 2002년에는 99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죠. 2009년에는 AOL 타임워너가 분리되면서 두 기업은 다시 따로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OL에는 18억 달러, 타임워너는 250억 달러의 값이 붙여졌습니다. AOL이 냈던 금액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경쟁. 다른 운전자 앞에서 폼 잡고 싶은 마음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람보르기니의 소유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고 다른 운전자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두바이에서는 이 업체가 매우 인기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엔진이 과열하며 차에 불이 붙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람보르기니는 보통 약 20만 달러 정도 하는데 이 화재로 완전히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실수,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나 거액의 손해를 보지 않기를, 그래서 이런 영상의 주인공이 절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